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화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원기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강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 2분과 함께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참석한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기호 순으로 해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유천호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화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자유 발언, 후보자 공약 발표 뒤 후보자 개별 질문,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꼭 준수해 주시고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등은 삼가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한현희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현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기호 1번 한연희입니다. 제 부모님의 꿈은 아들 연희가 모범적인 면서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강화군 면서기 한연희는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오가면서 일자리 정책, 수도권 규제 정책 등 굵직한 국가 현안을 잘 추진하였습니다. 일 잘한다고 훈장도 여러 개 받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강화군의 청렴도는 우수기관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고 지역 신문사에 혈세 퍼주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 한연희가 강화군 청렴도 최상위 등급으로 올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면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김선홍, 안덕수, 이상복, 유병호, 유천호 군수께서 잘하신 정책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소속 정당에 매이지 않고 오직 7만 군민을 위해 열정을 쏟겠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기호 1번 한연희에게 기회 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유천호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죠.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수 후보 기호 4번 유천호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이번 군수선거엔 국민의힘에 후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항고를 지시하고 무공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유천호는 국민의힘 강화군수 경선에 참여해 68%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경선 대상자였던 윤재상 후보의 경선 불복과 소송 제기로 제가 받았던 국민의힘의 공천은 그 효력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즉시 항고할 것을 인천시당에 지시
하게 이르렀습니다. 강화군수 후보는 그래서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 기호 4번 유천호는 억울하고 또한 할 말도 많지만 군민의 뜻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는 즉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복당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저 유천호는 약속을 생명처럼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기호 4번 유천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4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으로 해주시고요. 후보자 보충 질문, 그 질문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전체 인구의 33%가 65세 이상으로 사망 인구 대비 출생 인구 수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구 유인책으로 청장년층이 강화군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일자리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강화 군민 가운데 전문 관리직은 8.4%가 서울로, 일반 사무직은 12%가 경기도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데요. 강화군의 전문 관리직이나 사무직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강화군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청장년층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정책 및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천호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인구 소멸에 대해서 특히 또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은 이제 총장년뿐이 아니라 강화군의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이제 강화군을 가깝게 하는 광역 이제 교통망을 확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저는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성 강화간 48번 국도 확장 사업 또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강화 신도 영종 연육교에 대해서는 기이 영종 신도 간의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강화 연장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강화까지의 연육교까지도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강화군은 전국 최초로 출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740만 원, 둘째가 1160만 원, 셋째가 1960만 원, 넷째가 28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더 이런 것을 확대해서 산모들이 어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의 키즈 카페를 또 신설하였으며 학부모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 영등포 장학관에 이어서 중구 태계로에 제2장학관까지도 설립해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현희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네. 인구 정책의 기본은 일자리입니다. 연애와 결혼, 청년 일자리, 출산과 아이들의 교육, 장년 일자리죠. 그다음에 노년기 행복도 역시 일자리와 연계됩니다. 저 한년이 일자리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가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면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어서 청년, 장년층의 그 귀촌 대책뿐만 아니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한년이가 해결하겠습니다. 강화군 조직을 개편해서 인구정책팀, 일자리정책팀, 귀농, 귀촌팀을 신설하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의 기본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도시를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 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화군의 도시기본계획은 1970년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군수 마음에 들만 개발행위 허가해주고 건축 허가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 강화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갑곤이나 용정리 일대가 난개발인 그 원인도 도시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만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 한년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충 질문인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모두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천호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우리 강화군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2018년 910만 명에서 지금 현재 1,500만 명으로 6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사이드 리조트의 루지와 조향방지, 유니 아일랜드 골프장 등 민간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교동 대령시장, 강화읍 풍물시장, 다양한 맛집 등 군민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강화군에서는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확장해서 상업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각 식당의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모든 정책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현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유천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 군수님께서 잘하신 거는 제가 이어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질문은 또 이제 지금 추후했습니다. 예. 잘 하셨다고 제가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화의 그 인구 대책 중에서 우리 외부에서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마 유 군수님께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출산 장려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이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유 군수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3년이었다가 1년을 줄인 건데 이 사실 우리가 출산을 하면 오늘 출산 신고를 하면 내일 당장 350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우리 산모들이 집에서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네, 이제 답변 살 수 없습니다. 답변 시간 보장해 주셔야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출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열심히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까지도 이제 2군데나 만들었습니다. 강화읍 또는 남쪽의 길상면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출산 정책과 아울러서 그동안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던 우리 강화군 내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이 1분씩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쓰시고 상대의 답변 기회까지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질문은 또 후반부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공통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아까 하셨고요. 중간에 질문을 하셨고 유 후보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 기회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 기회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안 쓰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두 번째입니다. 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칭할 만큼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달하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단군 신화의 만이산 첨성단, 항몽의 상징인 고려 궁지, 조선 왕조실록의 정족산 서고 등으로 대표되는 강화군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강화군 전역에 있는 돈대와 고인돌 같은 국방 유적 및 문화 자원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관광지로의 활용 상태가 낮은 상태로 강화군은 전반적으로 역사 체험지보다는 서울 인근의 휴양지로의 용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강화군의 역사 문화 유적지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활용을 위해서 또 관광도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현희 후보부터 2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강화도는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숙종 때 축조한 돈대는 국방유적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가치 있는 강화의 보물이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 한년희가 돈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겠습니다. 돈대는 아름다운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관광 자원화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저 한년희가 돈대와 나들길을 잇는 조화로운 돈대길을 만들겠습니다. 돈대길은 명승고적과 산과 들, 관광 체험마을, 하천, 철책 등을 잇게 될 것입니다. 약 40km로 조성됩니다. 백리가 되는 거죠. 돈대길에는 토종 수목과 화훼류를 심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자본이 삼산 미네랄 온천이라든지 5성급 관광호텔, 성모도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시설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강화도는 머무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강화도가 될 것입니다. 저 한년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유천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금 한현희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한현희 후보님은 부시장 천번은 해봤지만은 시장 지휘관은 못 해보셨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군수를 2번을 역임을 했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없으면 돌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문화재 복원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예산이나 모든 것은 문화재청에서 돈을 줘야 하고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1, 2단 사업 단계가 완료된 교동 확대 정원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크형 전망대와 1.1km에 이르는 모노레일이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며 대롱시장과 난정 저수지에 함께 수도권 시민들에게 색다른 힐링 체험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아주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이산에 한겨레 얼체험관을 또 조성을 했고요. 성모도 수목원, 분호 저세 생태마을, 옛 강호 초등학교에 조성되는 천문 체험 시설 등 이제 많은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모도에 온천 단지 등도 역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강화도가 가진 역사 문화와 함께 수도권 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강화군의 관광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이어갈 텐데요. 궁금한 점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 역시 1분을 보장해 드립니다. 한현희 후보께서 1분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유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군수라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혹시 진해루 군수님 그 복원하실 때 아마 준공식까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진해로를 연결하는 우리가 그 육교까지도 우리가 관문을 통해서 그 상징적인 관문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육교로 사용을 하면서 진해로를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시설을 다 갖춰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온갖 잡초로 좀 덮여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유 후보 남은 시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진해루가 그 땅 재산이 누구 건지는 알아보셨어요? 뭐 그것까지 제가 알아보진 근데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설사 그것이 그건 천주교 재단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해루 하나만 관리하기 때문에 주변까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재산권을 우리가 어떻게 침해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설사 네? 그것이 아니 설사가 아니고 재단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내가 답변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설사가 아니고 그런 거를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아니, 군수라면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나중에 또 기회 드리죠. 예. 이거는 지금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씩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자꾸 끼어들기 식으로 이런 경우 없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예, 여기까지 좋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 뭐 토론이 좀 과열되고 있는데요. 토론 규칙 다시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환경과 문화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강화구는 2015년 문화예술회관에 작은 영화관을 개관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고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여서 현재 강화 군민이 영화나 공연 감사 등 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서울의 서부, 김포, 인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요. 강화 군 내에서도 각종 문화 공연 시설 등이 읍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에 실시된 인천시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강화 군민의 문화 여가 시설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49.6%, 문화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6.1%에 달하는 등 문화 여가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는데요. 각 후보께서는 이러한 문화 여가 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천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강화에는 이제 수준 높은 문화 행사를 관람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제 임기 동안 뮤지컬 갈라쇼 그리고 10월에 콘서트 등을 개최해 정상급 예술인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다르게 우리 강화구는 문화여가 시설의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 580억 원을 투입해서 감령공원, 남산공원, 관천공원, 용궁공원, 북산공원 등 여러 개 공원을 조성하였고 길산공원과 감령공원 2단계 어린이 공원까지도 지금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 여가 활동을 위해서는 이제 전국 최고의 수준의 국궁장과 생활체육센터, 물놀이 시설, 야구장 등으로 이루어진 신정체육시설이 이제 조성됐기 때문에 군 전역에 10여 개의 그라운드 골프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여러 가지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강화군의 최대 복합시설인 행복센터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해 건설하였고 선원면은 지혜의숙 도서관을 그리고 지었으며 함께 교동에 화계정원과 모노레일,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갖춘 남부노인문화센터가 어르신들을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으며 남부와 북부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에게
또한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양사의 네, 유선 후보의 답변 이분 잘 들었고요. 한현희 후보의 답변 이분간 듣겠습니다. 네. 문화여가 시설이 뭐 부족한 점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문화여가 시설을 전문가에 맡기지 않고 편가르기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시문 전정우 선생의 경우 천자문 박물관처럼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은 영화관도 이상복 군수 때는 나름대로 잘 운영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인 용두레질 소리는 그 용두레질 소리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1년에 쥐꼬리만 못한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월에 지금 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화 10월의 콘서트에는 일회성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50부에 넘는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한연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잘한 건 이어받고요. 첫 번째로 이제 보여주기식 토목공사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최영섭 한상옥 상설 공연장 건립하겠습니다. 세계 노벨 문학관도 유치하겠습니다. 남부권에도 작은 영화관 개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여가 시설을 조사하여 화합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문가가 질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연희에게 기회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서요. 질문과 답변이 좀 뒤섞이는 바람에 충분히 질문과 답변을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질서 있는 토론 위에서 이번 보충 질문부터는 충분히 질문을 1분 하시고 또 답변 1분, 상호 한 번씩 기회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유천호 후보 보충 질문 1분 해주십시오. 예, 한현희 후보 편가르기 뭐 쓸데없는 토목공사 이러는데 한현희 후보께서는 남산, 북산 뭐 공원 만든 게 쓸데없는 토목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남산 북산 공원을 공원화했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연 이렇게 원형지 개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근수님? 이 공원 개발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편가르기고 그런 토목공사는 안 하겠다. 또 아까 저 작은 영화관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설립된지 아십니까? 네, 전임 군수께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그게 유치한 것으로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년도부터 14년도 군수 시절에 공모를 통해서 유치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네, 때문에 유천호 후보는 발언 기회 이제 없으시고요. 네, 답해 주십시오. 아까 유천호 후보께서 토목공사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토목공사입니다. 거기 토지보상비가 한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다 이 원형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공원을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급적이면 그 토목공사 줄이고 주민들이 접근성 있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공사할 때 가봤는데 완전히 이건 토목공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상받은 땅이 다 누구 겁니까? 우리 유근수님 뭐 관계되는 분들 땅 아닙니까? 거기에 거의 한 200억 가깝게 토지 보상해야 됩니까?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 한현희 후보가 보충 질문 1분 해 주십시오. 저 우리 유근수님 그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시죠. 거기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죠? 한 600억 들어갔죠? 저는 그 정도라면은 한 400억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는 원래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땅은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 거의 한 180억인가 보상비를 줬다는 것은 아마 군민 삼척 동자라도 아마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걸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저는 강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강화 군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그 인구 정책 관련해서 이제 출산 장려금 관련 말씀하셨는데 강화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는 양탄자 깔아놓고 환영을 못할지언정 그것을 2년으로 규정을 둬서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유 거라고 후보의 봅니다. 답변 시간 드리죠. 먹튀 하는 거 봤어요? 한현희 후보님은 그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주민등록 옮겨놓고 돈 받고 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2년으로 정한 거고요. 토목공사 그러는데 한현희 후보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여러 군데 공원을 만들어서 모든 군민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전부 기뻐하고 있는데 한현희 후보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한현희 후보가 생각하는 게 좀 삐뚤어진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해야 모든 일도 바르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네 번째 드리겠습니다. 강화 군내 BS 병원이 개원하는 등 의료 시설이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도 강화군 소재 병의원은 29개, 약국은 23개에 불과하며 특히 일부 면 지역은 의료 시설이 부족해 의학 분업의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화군 내에서도 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약품 부실 관리 및 부실 처방은 물론 의약품이 필요한 주민들이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화읍이나 김포시 인근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합니다. 2021년에 실시한 인천시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강화 군민의 만족도에 의료 보건 환경 분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등 의료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강화 군 차원 노력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각 후보께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한현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 강화군의 의료 정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등 때리고 배 만져주는 것식의 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BS 종합병원을 유치하면서 MRI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그 유천호 후보께서 당선되면서 없었던 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강화군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강화군 반대 입장을 두둔하는 특정 단체가 반대 서명을 받아서 보훈처에 진정까지 했지만 뜻있는 군민들과 제가 힘을 합쳐서 해냈습니다. 저 한현희가 의료 사각지대 제대로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를 의료 취약직으로 지정해서 아이들과 산모가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S 종합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서 촌각을 다투는 귀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 있고 유능한 보건소장을 임명하여 읍면 진료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의료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 유공자들이 그 가족과 함께 인천보훈병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기관을 순회하는 의료 전용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저 한현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천호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네, 우리 강화군에는 병의원 29개, 치과의원 15개, 한의원 17개 등 약 60개의 의료기관과 23군데의 약국이 있습니다. 강화병원과 BS병원이 이제 종합병원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읍내와 온수리 등 부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강화병원과 BS종합병원은 각각 5억 원씩을, 그리고 또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사까지도 좋은 시설과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데 각각 6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화 군민들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직을 30여 명 넘게 충원했으나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 환경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의 직원은 간호사 10년 이상 경력자를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과 75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예방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센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시 돌볼 수 있는 헬스케어 경로당 시스템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천을 믿고 4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이제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1분입니다. 1분으로 질문 한 가지 압축적으로 해주시는 게 유리하고요. 한현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 유천호 후보님 출산장려금 먹튀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저는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력을 동원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시장 참모까지밖에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지휘관은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 한현희 후보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잠깐요. 네. 처음부터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충분한 경험에 의해서 그런 산모들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만을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강화로 위장 연입을 한다? 이건 뭐 10,0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꽤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뭘 어떻게 조치합니까? 뭐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년 이내는 그런 기간을 두게 된 겁니다.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아마 우리 강화로 귀촌하는 분들의 어떤 귀촌하는 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참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넘어야 참전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또 이거 지휘관하고 참모하고 달라되는 얘기인데요. 참전수당은 제가 군수가 돼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8분 8초 남았습니다. 한현희 후보 잠시 답변해 주시고요. 인구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경제활동 인구는 1,000명이나 줄고요. 고령자가 대부분 유입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에 유천호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답변 각각 1분입니다. 예, 그 한현희 후보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매사가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좀 건설적인 그런 질문을 해서 우리 강화가 좀 더 어떻게 해서 발전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좀 더 삶의 질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가, 이런 정도의 서로의 그 토론이 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거, 반드시 부정적인 겁니다. 지금 한현희 후보가 얘기하는 건 모두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답변할 가치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참전 유공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령자분들이, 참전 유공자분이 대한민국에서 참전 유공자 월 수당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강화군입니다. 월 30만 원씩 줍니다. 또 미망인들에겐 월 15만 원씩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고요. 한현희 후보 1분 답변 충분히 쓰십시오. 유천호 군수님 뭐 부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는데 건전한 비판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이 모는 것은 그 토론자의 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그러면 왜 강화의 청렴도가 우수기관에서 하위권을 기고 있습니까? 이런 건전한 비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저는 이것이 권력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이상설 씨 아시죠? 장학금 관련해서 강화군이 잘못했으면서도 제가 거기서 기고한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인천지검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서울고법에 재심의 요청하는 이러한 행태, 이게 바로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저한테도 그러니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토론이 점점 열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의 개인적인 면모도 좀 궁금하죠. 후보자들의 인생관과 개인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유 발언 시간인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각 후보가 어떤 인생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먼저 유천호 후보의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4년 전 선거 슬로건이 군민 말씀이면 알아시다였습니다. 그 당시 경쟁 후보들이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군민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주면 안 된다. 법과 규정이 먼저다. 이렇게 저를 비판했지만 저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군민의 행복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공무원 출신 경쟁 후보들, 특히 한현희 후보는 돈이 많이 든다. 뭘로 할 거냐? 형질 변경은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등 비판하였지만 저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 행정으로 임기 중 55개소 3,174면의 주차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가면서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아니다, 안 된다는 예. 말에 이제 제 사전엔 후보의, 없습니다. 네, 자유 발언 1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공정하게 드리기 위해서요. 한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유천호 군수님 거짓말 참 잘 시키시네요. 제가 세광아파트 할 때 우선 도심지 먼저 하라고 했지 돈 많이 든다고 무조건 주차장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수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세광아파트 주변을 용도를 변경해서 그 지역에서 개발하는 업자가 나타나면은 얼마든지 그런 그 공영 주차장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지부채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군비 혈세 쏟아부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아마 유천호 후보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한마디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후보자의 진솔한 인생관과 철학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개별 질문이 있는 시간인데요. 후보자 공약 발표는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각각 2분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한현희 후보의 1차 공약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저 한현희 7만 군민께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전국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강화군 청렴도 최상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애기 울음소리 들리고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수당, 결혼수당 지급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대폭 올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1,000만 원, 둘째 아이 2,000만 원, 셋째부터는 5,0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예체능 학습비, 먼거리 통학비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간에 입주 못하는 대학생 원룸 보조금 무이자 융자하겠습니다. 월세도 3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금도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가 돌아오는 강화 만들겠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주택 지원이라든지 농기계, 어선 수리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모작을 위하여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차료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6차 산업, 스마트팜, 관광산업, 창업 지원 등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 500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께 효도하는 강화,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한 강화 만들겠습니다. 관절염 치료비, 버스 요금 무료, 택시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전철시대 개막하겠습니다.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유 후보 답변 바랍니다. 한연희가 해내겠습니다. 한연희 후보의 1차 공약 이분 잘 들었습니다. 한연희 후보의 1차 공약에 대해서 유 후보께서는 유천 후보 1분 이내로 답변 질문해 주시고 한 후보께서는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 질문 유 후보 해 주십시오. 글쎄, 그 한연희 후보는 그 지킬 수 없는 공약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강화군에서 국민들에게 각 단체에 줄 수 있는 보조금 한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조정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가 아니 단체가 아니라도 강화군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금 남한테 선심성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년에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출산 장려금 올리는 걸 보조금으로 봅니까? 그리고 아십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소멸 위험 지역에 올해부터 정부에서 1조씩 10년 동안 지원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앞으로의 얘기고 지금 강화군의 실정에서 이거 뭐 얼마를 준다 지킬 수 없는 그건 진짜 공약이에요. 그거 왜 지킬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강화군에서 보조금으로 현재 출산지원금부터 우리 모든 지역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건 100억 한도 내입니다. 근데 지금 한연희 후보가 얘기하는 걸로 보면 무릎 수술 뭐 이런 것까지 한다면 이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천 후보는 질문 시간 다 쓰셨고요. 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유천호 후보님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 내세우셨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올해 한 7천억 정도가 세워졌을 겁니다. 내년도부터 1조가 인구 감소 위험 지역에 투자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돼요. 저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우리 강화가 그런 그 출산과 아이들의 교육과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을 얼마든지 그 자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더러 자꾸 아까도 이제 무슨 부정적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저 인생 부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생활이 그랬고 공직생활 34년 경험 역시 늘 도전과 개혁의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 행정쇄신, 한류드, 문화예술, 규제개혁, 일자리 정책 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훈장을 3개씩이나 받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천호 후보의 1차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4년) 전 우리 강화군 예산이 5,279억 원이던 우리 군의 예산은 현재 2천여 원이 증가하여 올 연말에는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49개소를 신설해 총 70개소를 확보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한 CCTV도 전보다 200% 증가한 602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특히 남산, 북산, 감룡공원 등 주민 쉼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공원 면적은 4년 전에 비해 약 2000%라는 경이로운 증가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2018년 910만 명이던 관광객은 작년 15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코로나 경기에도 불구하고 음식점과 사업체 수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유천호는 7만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 계양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국내 도로를 정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한 내부 도로망을 확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공원을 확충하고 필요한 곳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추가로 건설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한 선진적 예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인력 확충 등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과 어업, 축산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선진 농업의 확산도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천 후보의 1차 공약 발표 잘 들었고요. 한현희 후보 개별 질문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유 후보 2분 쓰실 수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유천호 군수님 그 공약은 이미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뭐 정부와 다 연결된 사업인데 뭐 새로운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난 2018년도에 서울 인천을 1시간 내에 생활권을 묻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계양 강화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합격이 돼서 지금 용역비를 국회의원께서 벌써 받아서 잠깐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준영 국회의원이나 우리 유 후보께서 한 게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거를 과대 포장해서 우리 유 후보께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라면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한현희 후보 입장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럼 한현희 후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한현희 후보 말씀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별 말씀을요. 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이고 미래발전적인 대안은 수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제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은 반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현희 후보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강화군의 청렴도를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전임 군수 시절인 18년 2월 발생한 향응수수 사건이 평가 기간인 2020년 12월에 징계가 이루어져서 평가가 반영된 것이 그런 것이지 제가 임기 중에 해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 좀 해보시죠. 그리고 모두 아까 제가 뭐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민주당에서 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얘기. 한현희 후보가 지금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이 다 그건 지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봐야죠. 지금은 여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현희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잘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당에서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그러면 앞으로 한현희 후보가 지금 민주당은 야당인데 군수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한현희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 말을 뒤집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유 군수님 참 억지 많이 부리십니다. 예. 사건 하나가 청렴도를 예. 좌지우지한다? 두 분 이제 거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 같고요. 이제 2차 공약과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천호 후보부터 2차 공약 2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2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 힘 많이 드시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유행 초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막고 모든 차량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마스크를 조기에 무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과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7만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700여 공직자가 많은 그리고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국민 여러분, 저 유천호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며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억울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쳤습니다만 이번에 반드시 당선이 되어서 국민의힘의 복당함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강화군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저 유천호에겐 강화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 기호 4번 유천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풍요로운 강화,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현희 후보의 개별 질문은 1분이고요. 유천호 후보의 답변은 2분입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이어가 주십시오. 네, 우리 유 군수님 자꾸 억울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럼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뭐 인정을 하지만 제가 이걸로 인해서 똑같은 문제로 5번을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중앙당 그 과거에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천심사위원회나 또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즉시 인천시당에 항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그동안 그 관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일개 정당의 그 판단을 가지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런 말을 공개 토론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따지려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께서도 그 후보가 되지 말았어야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 많은 일이 있었다면은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그러지 말았어야죠.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고 누구고 뭐 웬만한 사람 정가 없는 사람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 아닙니까? 범죄도 범죄 나름이죠. 공갈 사기는 진짜 정말 선진국에서는요. 엄청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말씀 한번 해보시죠.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뭐 한현희 후보는 그렇게 잘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과거 평택 부시장 시절에 평택대교가 부시장 그만두고 바로 그 붕괴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한현희 후보께서 그 평택대교가 그 여기 보시다시피 붕괴되기 한 8개월 전인가 1년 전에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쭉 설명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걸 잘해서 이렇게 큰 희생이 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현희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유군수님의 화법은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 공갈 사기 전과의 그 본질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어떻게 그 업무 추진하다가 고의성도 아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공사가 잘못돼서 이제 난 사고인데 그런 걸 어떻게 중대 범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군민들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기본이 아닙니다. 이건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으니까 이건 그거보다도 더하다고 봐야죠. 한현희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현희 네. 후보 생각이 양심적이 시간은 아니라고 다 생각합니다. 지났고요. 네. 자, 상대에 대한 예의를 서로 이제 지켜주는 젠틀한 토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현희 후보의 2차 공약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6번째입니다. 서울, 인천 각 1시간 내 생활권으로 묻겠습니다. 주요 교통체증 구간을 수신호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김포 공항역 등 주요 전철역을 연결하는 환승버스 도입하겠습니다. 7번째, 마을마다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군수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번째,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상권 살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있던 것도 없앴습니다. 9번째, 역사 문화의 도시답게 깨끗하고 청정한 강화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하수도 처리율은 전국 평균 9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0%입니다. 한심합니다. 10번째, 불합리한 규제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림지역, 명분만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생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철조망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저 한년이 일하고 싶습니다. 소속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7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김선홍 군수 등 역대 군수께서 잘하신 정책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저 한년이 준비됐습니다. 기호 1번 한년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젊고 유능한 저 한년이 경기도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 강화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현희 후보의 2차 공약 발표 잘 들었고요. 유천호 후보의 개별 질문입니다. 질문 1분, 한현희 후보 답변 2분입니다. 한현희 후보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킬 수 없는 공약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재 해제, 절대농지 해제,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농림부 장관이고 문화재청장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농지는 농림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장한테 1년에 만회 배, 약 3,000평 정도의 권한을 줬지만 지난 2016년 이후 16년에 권한을 줬지만 우리 강화군에도 한 평도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공약,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국민 말씀이라면 알아시다로 지난 4년간 제가 한 약속은 끝났습니다. 답변 2분만 남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규제 개혁하면은 전국에서 최고였습니다. 아까 리더를 해봤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리더 아닌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을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상대방의 공약을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7만 군민한테 그거 안 좋은 언사입니다.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게 유천호 후보의 슬로건인데 유천호 군수가 하는 건 다 되는 거고 상대방이 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마을 아시죠?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제가 현장을 보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라시다 행정입니까? 유천마을이 조성되기 전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천호 군수께서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드렸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농가주택 뒤에 옹벽을 쌓은 겁니다. 거의 3면을 둘러싸면서 이런 옹벽을 쌓았어요. 이게 군수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개발행위 허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저는 가서 울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는 군수 보복이 두려워서 항의도 제대로 못하겠다 이겁니다. 강화 사회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유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천 후보께서는 마무리 발언 기회 됐습니다.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 됐습니다. 제 시간이니까 16초 남았습니다.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토론하면서도 상대방을 비합리적인 그 언사로다가 뭐 깔아뭉개려는 그러한 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토론이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요. 제가 조금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못한 이야기 또 공약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기회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2분씩 드릴 텐데 상대에 대한 비방보다는 좀 건설적인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이번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한현희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기호 1번 한연희입니다. 저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뜻있는 군민들과 힘을 합쳐서 보훈 위탁병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강화군과 특정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해냈습니다. 또한 교동면, 삼산면에 다리를 놓은 지 5년, 3년이 넘었는데도 뱃삭을 포함하여 받던 불합리한 택배비 뜻있는 군민들과 한연희가 해결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강화의 아들 면석이 출신 한연희가 경기도에서 주경 야독하며 뚝심과 소신으로 쌓은 행정 경험, 우리 보물섬 강화도 발전을 위해 이 뜨거운 열정 쏟아붓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강화군청을 전국 최고의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가 돌아오고 어르신이 행복한 강화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 안길이 즐겁고 서울 인천은 더 가깝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규제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에서 최고로 잘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머무르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강화 만들겠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소속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7만 군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에 대한 그 공약이나 또 제 언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적인 부정적인 비판,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천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 한현희 후보께서 책임 못 질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군수 시절에 허가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민간인 시절에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질 말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현희 후보는 난 세상에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남의 정당의 경선까지 개입하는 이러한 부도덕하고 이런 정말 경멸할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 때 윤재상 후보를 밀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모든 공약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에 혹가는 공약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현희 후보께서 고려산 진달래 축제를
왜 안 하냐? 개방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다시피 고려산 진달래 축제 시기에 강화군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네, 마무리 가장 발언 많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토론의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까지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택하는 데 꼭 도움이 됐기를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시행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데요.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해드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